박수를 받으면서 이한희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와우. 네, 이성균 씨, 배유람 씨, 그리고 이원석 감독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와우. 잘해 주시죠. 와우. 지금 등장만 했을 뿐이에요. 인사도 안 했는데 남다른 텐션 느껴지십니까? 이한희 씨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이렇게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열애 역할로 연기한 킬링 로맨스에서 열애 역할 연기한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킬링 로맨스에서 광기와 집착의 아이콘이자 나르시즘의 끝판왕 조나단 나 영분명 존나 역할을 맡은 이성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열애 누나의 팬클럽 3기 열렬한 팬인 영찬 역을 맡은 배우 배유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감독을 맡은 이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킬링 로맨스 저희가 포스터랑 스틸만 공개가 된 상황에서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한희 씨 주위에서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네, 도대체 무슨 영화냐? 도대체 장르가 뭐냐? 그쵸. 네, 그렇게 물어보신데 사실 저희끼리도 촬영할 때 계속 그거를 저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장르가 도대체 뭐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르? 킬링 로맨스의 장르? 이원석이죠, 이원석. 장르는 이원석이다. 예, 이성균 씨 특히나 이제 포스터가 딱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이게 자화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초상화로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주위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뭐 이 영화나 스틸 같은 걸 굉장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도 너무 행복하게 찍었던 작품이라. 근데 일단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아직 뭐 개봉 전이지만 궁금증 유발은 성공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대로다.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킬링 로맨스 같은 경우는 처음 대본 봤을 때 이런 영화가 한국 영어로 특히나 한국 영어로 세상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영화적인 영화를 찾기가 참 힘든 시기가 또 된 것 같아요. 근데 와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된다고?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반전에 이런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워낙에 제가 이현석 감독님의 남자 사용 설명서가 사실 좀 매니악적인 영화이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매니아 중에 한 명이었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원석 감독님이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라고 책으로 딱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대본에 이원석 감독님의 연출이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존나가 선균 네 죄송합니다 영국명입니다. 영국명. 이럴 줄 알았죠 내가 네 조나단이 선균 배우님이시면 야 이것 또한 정말 세상에 없던 미장센과 연기와 뭐 영화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 그러니까 우리 예비 관객들은 어떻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찍기라도 했지 우리는 아직 못 봤으니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조나단 나 일단 뭐 한희 씨랑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대본을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역할을 왜 나한테 줬지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호기심. 그리고 워낙 또 감독님이 유니크하시니까 이건 굉장히 이원석 감독님하고 너무 어울리는 대본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개인 일정 때문에 그때 미국을 가기 전에 감독님을 뵙고 미국을 향했는데 한희 씨가 긍정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예. 근데 한이를 그때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 우연히. 그래가지고 이건 인연이다. 그때 미국에서 파티에서 결심을 하고 이건 해야 되겠구나. 예, 미국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로 손을 맞잡고 너 할 거야? 할 거야? 오빠 할 거지? 오빠 할 거야? 거기서 가능하겠어? 괜찮지 오빠 진짜지? 누가 하나 배신하면 큰일 나네. 네, 정말 큰일 나니까 한 10번을 계속 할 거지. 약간 연대 보증처럼. 야 배우람 씨는요? 아니 저는 이제 감독님 미팅을 먼저 하고 저는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서 대본도 보고 감독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만 뵀었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이게 설명해주고 저랑 하게 된다면 뭐 얘기 듣고 진짜 이거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감독님 또 저를 또 좋게 봐주시고 해서 저는 이제 하면서 형님이랑 원래 알고 있었지만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진짜. 두 분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나요? 이게 저는 이제 형님의 멋있는 모습밖에 안 봤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다 그랬죠. 예. 어. 뭐
같이 한 작품들도 그렇고 근데 저 감독님한테 형이 하신대요? 괜찮으시대요? 나는 그냥 최고라고 지금 의욕에 불타 있다고 형님이 제대로 예 그래서 믿고 했죠 저도 당연히 하격 변신. 예. 자, 그 어떤 작품보다도 배우분들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했던 작품. 진짜 할 거냐? 예, 이한희 씨. 이한희 씨는 이게 뭐랄까 약간 현실도 아니고 현실이기도 하고 한 판타지기도 영화라서 하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물이 되게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진짜 같아야 되고 또 웃길 때는 또 여기까지 가서 웃겨야 되니까 그래서 스펙트럼을 멀리 가진 멀리라고 그래야 되나 넓게라고 넓은? 해야 되나? 예. 넓은 배우를 찾다 보니까 딱 생각난 게 이한희 이한희 씨다. 그리고 그렇죠. 이성균 씨는?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나의 아저씨가 너무 여기저기서 막 나의 아저씨가 너무 재밌다고 막 연락이 너무 많이 멋있었죠. 와요. 예. 그래서 박동훈 과장을 보는데 그때 우연히 중간에 이가탄 광고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이가탄 광고를 저 이가탄을 진짜 그런 좋아해요. 얘기 하면 안 돼. 아니 저 원래부터 팬이었어요. 원래 어, 이성균 씨의 첫 작품인 보스 상륙 작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고 왔는데 원래 팬이었는데. 원래 팬이었는데 거기 이가탄 광고를 보면서 잇몸 보조제 광고를 보면서 다시 이제 나의 아저씨를 보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다양한 모습을. 예. 그래서 이분은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만나서 이제 친해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웃겨요. 제가 워낙 유머러스하죠. 제가 아는 웃기는 사람들 중 탑 5 안에 들어가요. 탑5 안에 듭니까? 정말 웃겨요. 다른 네 분은 다음에 좀 발표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네, 네. 그래서 그 광고와 드라마를 동시에 보면서 이 역할은 이성균 씨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막 이 몸속에 이렇게 막 꽁꽁 숨겨놓은 그런 그 미친 뿜뿜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연락을 드렸죠.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감독님? 네, 처음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캐릭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을 넘은 캐릭터들을 많이 저한테 제시를 해갖고 오히려 제가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 정도로 열정을. 네네. 배우람 씨는 어떻습니까? 배우람 씨는 제가 워낙에 좋아하고 또 이 건대 마피아가 있어요. 마피아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배우 그 젊은 배우분들. 건대 친구들. 그분들 고경표 씨, 안재홍 씨. 그분들 중에 또 제가 또 되게 또 좋아하는 배우였고 그다음에 뭐 엑시트 그다음에 그 찬들이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는 복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서 배우람 씨 너무 좋다 그래서 배우람 씨한테 이렇게 그리고 프로포즈를, 공명 공명 씨. 씨는 그러니까 공명 씨는 이병헌 감독 캐스팅이 스물 그렇죠. 아니 극한- 어디 시사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순수할 수 있을까? 순수해요. 그리고 저렇게 깨끗할 수 있을까? 그리고 투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되게 그런 척하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정말 착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캐릭터랑 너무 잘 맞는다 해서 공명 씨한테 부탁을 했죠. 순수한 범우와 정말 네네네. 잘 어울린다. 네네. 킬링 로맨스는 그러니까 줄거리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오프닝 때. 예. 네, 그게 줄거리고요. 네. 제 줄거리 같은 걸 잘 얘기를 못해요. 그래갖고 줄거리 하여간 되게 재밌는 영화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기획하게 됐냐? 이게 저한테는 항상 그 우리나라에서 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들만 들어와요. 그랬는데 가장 평범하고 가장 잘 쓴 시나리오였고 박정혜 작가님의 시나리오가 그리고 제작자인 제 후배이자 애증 관계인 김성훈 감독과 김명진 대표가 찾아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는 말은 평생 들어볼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돈까지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해주겠다. 그래서 해서 시작하게 된 거고, 그랬어요.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하셨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황인데 상황 안에서 저희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배우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해주셔서 예. 그 애정이 진짜 너무 느껴져서 그럼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그 사실 그 배우들이 연기할 때 자기를 이렇게 던져서 연기를 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안에 좀 그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또 너무 던지시고 정말 중간이 없이 던지시더라고요. 캐릭터를 할 거면 제대로 제대로 하자.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만들어 보리라는 어떤 그 일념과 다짐이 느껴지니까 이 그 나단이 옆에 있는 열애가 어떨까? 또 그게 액션과 리액션처럼 상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또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열애 자체도 굉장히 독보적인 캐릭터예요. 제가 사실 소화하면서도 와 너무 매력 있다. 연기가 할 맛이 난다. 그런 정말 캐릭터였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정말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예, 네, 네. 제대로 그냥 다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인데 일단 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장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다 깨부수고 가는 이야기 구조, 그리고 독특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경들, 캐릭터들, 이게 장점인 것 같고,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촬영 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감독님 너무 또 유니크하시고 재밌으시니까 이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감독님이 뭘 보내주시고 저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 과정들이 그때부터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이요? 한 문장. 킬링 로맨스는 안 본 눈은 삽니다. 샀다고요?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로 한 번 본 다음에는 또 다시 보면은 좀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본 것처럼 계속 보고 싶은. 그 정도로 네. 처음 봤을 때 그 신선한 충격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어서 안 본 눈을 사고 싶다. 근데 저는 아직 저도 영화를 아직 못 봤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마 N차 관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엔차각이군요. 분명합니다. 예. 이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증을 전 20번 봤어요. 전 30번 봤어요. 이런 인증 사례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지금 생각만 하셔도 감독님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예. 킬링 로맨스 안에 킬링 포인트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키워드 스틸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스틸 주시죠. 와우. 이한희 씨 정말 톱스타라는 이 역할이 그리고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디즈니 공주 같은 지금 모습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포스터 공개 이후에 기대된다는 평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희 씨. 네. 이번에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네네. 좀 처음 보여주는 면모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가장 이렇게 예뻤어야 하는 캐릭터를 거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동안 그리고 너무 대본에 그걸 써놓으셨어요. 그 어떤 몸무게나 뭐 너는 어쩔 때 완성형이야 이런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그 어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말 아름다움의 상징처럼 정말 성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좀 박제된 것 같은 살아 숨쉬긴 하지만 박제되어 있는 인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옷도 굉장히 정형화되고 딱 벨트도 꽉 조여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비주얼을 신경을 쓰면서 촬영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대본상에 이미 그런 비주얼이 딱 정해져 있었던 네네네. 예. 그걸 우리 또 한희 씨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자, 이 극 중에서 발연기 톱스타부터 다시 인생 탈출을 꿈꾸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요? 저는 사실 열애도 거의 신경미약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저도 여배우지만 그 여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일만 했을 때 확장된 버전의 열애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도피 결혼을 사실 나단과 하게 된 거예요. 조나단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근데 열애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하면서 이제 열애가 어떤 거를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난 이걸 하겠어라는 아주 강한 자기 의지대로. 네 의지대로 그게 이제 조나단을 이제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조나단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킬링 로맨스. 네네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열애가 그 안에서도 성장을 해요. 또 버물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또 그러면서 영찬을 만나면서도 그렇고 조력자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네 그런 부분들이 열애의 성장기 그리고 또 거기 또 열애와의 공감대가 굉장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비주얼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스틸이자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 비주얼 파괴왕다운 인생 정말 최고의 변신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과장된 역할을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역할을 맡을 때 캐릭터랑 저라는 뭐 본인하고 어떤 접점을 찾는 과정인데 이건 오롯이 제가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예, 조나단 쪽으로 가가지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캐릭터를 구축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머리부터 뭐 코스튬 분장, 뭐 의상까지 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감독님하고 많이 의견 교환도 많이 했고 원래는 머리를 저 머리가 아니었고 저는 데이빗 보이나 두란두란 머리를 되게 밀었는데 이거 조금 막 해보니까 네. 저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일 하기 싫었던 머리인데 그래서 저 머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저게 가발이 아니고 붙임 머리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들어오기 한 달 전부터 붙이고 다녔어요. 익숙해지려고. 이미 조나단 나가 네, 되기.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창피했어요. 저기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공원을 놀러 가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아니 그래도 머리만 그러고 가셨지 코스튬은 안 붙이셨을 거 네, 아닙니까? 근데 그리고 또 끝나고 후유증이 있었다면 그 아이라인을 그리잖아요. 네.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없으니까. 영화 끝나고 이 자꾸 아이라인을 분장을 지고 나니까 지으시면서 너무 허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라인을 긁으리고 다닐까 막 예, 이러시면서 눈이 또렷하고 안 또렷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립네요. 아 정말 이렇게 또 본인의 그때 모습을 보시니까 어때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사실 벌써 느껴진다. 드디어 나온 망가진 이성균. 이성균 씨 협박받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댓글 보고. 이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완벽 변신. 근데 또 이런 변신이 너무나 반가운 이유는 그동안 정말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는 연기를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런 조나단 나가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오빠의 부캐로 사장되지 않고 길이길이 남았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어땠어요? 딱 저희끼리 막 그 얘기했어요. 이 부캐로 행사를 돌자 이런 리스포트로 얘기를 3 나가자. 나가자. 저희끼리 팀을 구성해서 이게 조나단이 센터를 맡고 열애랑 버무랑 이렇게 감독님까지 다 나갈 수 있죠. 네, 한 4인조 응. 그룹, 우리 영찬이까지 한 5인조 그룹으로 해서 그럴 수 있죠. 한번 이렇게 순회 공연하면서 행사를 해보면 저는 어떨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미스터 트롯 3도 3인데 쇼미더머니 12도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맨 파이터 2도 나갈 수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솔직히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잘 되면 잘 될수록 형이 일이 끊기지 않을까. 그 걱정이 돼. 예, 좀 더 예능 쪽으로 좀 더 진출하시지 않을까. 않을까. 예, 그 정도로 너무 웃겼어요. 형님이 하는 게 진지하게 근데 또 프로같이 딱 정말 프로시니까 그렇죠. 모니터링 할 때 진지하게 딱 본인의 연기 웃으면서 안 보세요. 다 웃는데 그게 더 웃기지 않나요? 너무 웃겨요. 예. 아 정말 우리 이성균 씨의 이 스펙트럼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이게 좀 저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명 씨지만 누구보다 정말 열일의 아이콘으로 이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수생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 할아버지 뭐 이제 대대로 서울대라고 얘기해도 되나? 네 이미 하셔서 S대라고 그럼 해볼까요? 네, 예. S대 출신이고 이 친구만 S대를 못 들어가 갖고 계속 시험을 보는 친구고, 그리고 이 친구의 유일한 낙은 그 열애 발에
팬이었고 진정한 팬이었고 항상 열애만 바라보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열애가 옆집에 이사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이 질문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네, 범우에 대해서 네, 소개를 네, 네. 잘 해주셨고, 네, 네. 예. 그 범우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순진하고 사랑스럽고 지금도 어제도 여기 오기 전에 범우랑 카톡을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자리에 없어서 그렇죠. 되게 안타까워요. 아마 휴가 나오면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본 속에 그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캐릭터들이 뭐 표현은 공주다, 그다음에 뭐 재수생이다라고 표현돼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쵸. 어디에 이렇게 정체돼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근데 내 옆에 누군가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변화한다라는 게 이 영화의 주제였어요. 아, 그거를 좋습니다. 보고 감독님. 반해서 이 영화를 하게 된 거예요. 멋집니다. 또 혹시 중간에 아니, 생각나시는 거 지금 있으면 생각났어요. 네네, 또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연기하기 참 좋은, 같이 연기하기 참 좋은 배우님이에요. 그 후배님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편안하게 현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진짜 비주얼 자체가 지금 되게 큰 멍멍이 같았었거든요. 맞아. 예, 정말 그런 큰 이렇게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같이 이렇게 맞아요. 크고 순하고 근데 영리한 그런 비주얼부터 또,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서 정말 막내였었는데 그 또 막내 역할을 현장에서도 또 톡톡히 해내고, 또 범우로서의 그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진짜 범우는 그냥 맑게 투영하는, 정말 근데 그 투영된 그런 맑은 영혼이 한국의 사수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냥 현실이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열애도 열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캐릭터였고, 범우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의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너무나 맑은 영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래서 좀 보면서도 서로 짠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맞닿아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응원이 네, 네. 동시에 일단 뭐 우리 조나단 형 비주얼에서 이렇게 우리 편, 그러니까 저랑 범우랑 이제 이쪽 편인데, 우리 쪽이다. 예, 예. 감독님이 뭐 조나단 형보다 꿀리지 않은 사람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머리 되게 많이 바꿔보고 되게 막 해봤는데 네. 약간 반단발 느낌으로, 약간 반달 대형 쉼표 머리인가요? 저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트 머리. 오른쪽을 보면 그냥 머리인데 네. 왼쪽 약간 야누스의 얼굴처럼 그쵸. 약간 반쪽으로 반 이런 느낌으로, 예. 그렇게 캐릭터는 일단 외형적인 건 그렇게 잡고, 근데 되게 영화를 보시면 제가 연기를 또 되게 절제하듯이 했어요. 오, 이번에 예. 외관이 과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 감독님이랑도 그건 또 뜻이 맞았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람 씨의 절제하는 연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따로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배우람 씨를 제2의 오정세 배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 배우람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재밌죠. 그리고 얼굴에 이렇게 장난기가 그득그득하죠. 흐르잖아요. 예. 그리고 연기할 때 이게 얼만큼 가고 얼만큼 안 가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있는 친구라서 항상 볼 때마다 저분이 이제 다음 세대 오정세 씨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오정세 씨에 이어서 우리 감독님의 제2의 페르소나 지금 뭐 너무 잘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네. 이미 너무 잘 나가고 있다. 예. 이번에요. 예. 저 디즈니 영화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류의 영화를 이번에. 그래서 디즈니 영화를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워낙에 좋아하는 또 웨스 앤더슨 감독 또 많이 참고했고, 그리고 특히 그 디즈니 영화 중에 마법에 빠진 사랑이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님 이제 뭐 전작 많은 사랑들을 받은 전작들이 많지만 특히 남자 사용 설명서를 그 보신 분들은 한 번만 본 분은 없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역주행, 그리고 뭐 이건 명작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회자가 됐던 그런 작품인데, 스틸 보고 당황했는데 이원석 감독 작품이라 그래서 다 이해가 됐다라는 이번에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일단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꼭 극장에 오셔서 보셨으면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보는 게.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컬러풀해요. 색감이.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나의 아저씨를 보시고 오셔야지 이 영화를 본 다음에 나의 아저씨는 못 봐요. 전과 그러니까 단언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나의 아저씨를 끝까지 못 봐서 이 영화를 끝낸 다음에 나의 아저씨를 다시 보려고 했는데 연결해서 보려는데 집중이 안 볼 돼요.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말씀을 저희 촬영하실 때도 내내 계속-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나봐요. 그게 나의 아저씨 나의 최애 드라마였는데 성균 선배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조용히 나지막히 그 얘기를 나의 아저씨 나의 최애 드라마인데 이제 못 보겠다 이 얘기를 계속 맞아요. 그 얘기를 모든 스태프들이 했어요. 나의 아저씨. 네, 되게 가슴 아파 하셨는데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보시기 오시기 전에 네? 꼭 나의 아저씨를 보시고 오셔라. 예. 예. 필름해야 됩니다. 네네. 예. 지금 사람들 왜 갑자기 OTT에 나의 아저씨가 순위권에 올라오지? 그러면 그거는 나의 아저씨를 개봉 전에 꼭 예, 킬링 로맨스 개봉 전에 꼭 보고 가야 됐기 때문이다. 예. 아주 특별한 저희가 소품을 전해드렸는데 아크릴판과 펜입니다. 킬링 로맨스에서 옥상에서 열애와 범우가 소통을 하는 수단이 창문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조그맣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아크릴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킬링 로맨스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이 사람이다. 조나단 이선균이라고. 네, 너무나요. 뭐 이렇게 조금 현장이 좀 피곤하고 뗀뗀하고 그래도 조나단이 이렇게 가운 같은 꽃 가운을 이렇게 하면서 오면은 그냥 그 비주얼에 내 살을 다 녹고 또 이렇게 엄청 화통하신 스타일이에요. 성균 배우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꽁 하거나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스타일 아니고 야 밥 먹자 뭐 이렇게 화이팅 있게 리드하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열애로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막 그럴 때도 야 밥 먹자 이렇게 에라 가자 이렇게 풀어주는. 네 그런 아. 포인트를 너무 잘 아시고 또 풀어줄 때 확 풀어주시고 이래서 너무 편하게 작업을 했었던 것 분위기 같아요. 메이커였다. 네. 저는 감독님 같아요. 이원석. 지금 뭐 약간 처음 보신 분들은 약간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텐션이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굉장히 높은 텐션을 유지하는 데는 감독님 몫이 제일 최고, 컸다. 예.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렇게 텐션을 높이시니까 저희도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텐션 높은 영화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예. 역시 감독님. 아니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보다 텐션이 높아서 진짜 그러니까 막 촬영이 좀 힘들거나 좀 약간 길어질 때도 감독님 텐션은 항상 유지하시면서 계속 현장 분위기 좋게 해주시려고 항상 노력해 주시고 아 대단합니다. 그게 뭐 현장 분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약간 본인만 업돼서 하시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예.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감독님. 일단 감독님 누구 쓰셨나요? 저는 한이 배우. 이한희 씨. 그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한희 씨를 왜 쓰셨는지? 그러니까 너무 모든 사람한테 되게 케어링한 사람 다 챙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한희 씨 앞에서는 어떤 무장해제가 되는. 다 평등해요. 그리고 평등하다는 말씀은 안 되나? 네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되게 진심으로 맞아요. 다 챙겨줘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참 친절하고 배려심 네. 있죠. 예. 네. 자 그리고 감독님께서 그 보여주신 하이텐션. 배유람 씨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작품을 위해서인지 본인을 위해서인지. 이게 중요한 게 저는 이게 현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게 영화도 영화지만 같이 일하면서 그러니까 한 4개월, 5개월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좋은 사람들 모두 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재밌는 시간을 가지면은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되게 인성 좋은 사람들이랑만 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인데 특히나 이성균 씨와 이한희 씨는 14년 만에 만났어요. 파스타 이후에. 그때는 한희 씨가 거의 연기를 처음 시작할 때 신인 두 완전, 번째 예. 작품 할 때라 그때 굉장히 약간 느껴졌었거든요. 약간의 긴장과 그 열심히 하는 태도가 와 한이는 앞으로 엄청난 배우가 될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배우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연기하는데 정말 이렇게
이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자유롭게 논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쵸. 많은 걸 제대로. 배웠습니다. 예. 아, 많이 배웠다 후배지만 이한희 씨.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사실은 파스타 할 때 진짜 너무 현장을 잘 모르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너무 잘 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니까 막 이렇게 의욕이 너무 앞서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선배님 막 하시는데 막 이게 조명을 선배님 너무 잘 때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괜히 대사를 저기서 해줘도 되는 거를 앞에서 시선 전혀 안 마주쳐서도 되는데 제가 이 모자를 셰프 모자를 이렇게 긴 걸 쓰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막 선배님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막 가리면서 막 조명을 막 그렇게 방해를 하면서까지 막 잘 해보려고 네, 그런 해보려고 거구나. 하는데 그게 너무 앞선 의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너무 돌아보면 너무 죄송스러운 것도 너무 많고 아 진짜 근데 저한테는 너무 설레임이 있었어요. 선배님 다시 뵈면 아 너무 그때 기억이 제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연기를 조금 아는데 선배님을 뵈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진짜 어쨌든 부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케미가 또 어떨까 막 그런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현장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좋네요. 그 13년 전에 그 기억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호흡이 이어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바로 드립니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든 킬링 로맨스에서 가장 웃긴 장면은 조나단의 태권도. 정말 이거는 진짜 다시는 한국 영화에 있기 힘든 장면이에요. 궁금하다. 네. 네, 정말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그 이원석 감독님의 장인어른께서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아침마다 보내주신대요. 오. 자고로 덕이란 사람은 어떻게 그쵸, 의란, 뭐 이렇게 해서, 의란해서 예. 정리해서 왜 어른분들은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읽든 말든 상관없이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좀 좋게 시작해라. 네네네. 예. 그 되게 뜬금없이 뭐 이걸 좀 네가 읽어봤으면 해 이런 말씀 없이 그냥 툭툭 던지시는데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어른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 중간에 이가탄 광고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조나단의 태권도 하는 장면인데. 그 아이라인을 굉장히 짙게 하고 태권도를 정말 묵묵히 하면서 그 나레이션이 덕이란 자고로 이게 이렇게 그 나레이션이 장인어른께서 보내준. 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정확히 그건 그런 텍스트로 이제 이렇게 깔리면서 너무나 정직하게 태권도를 하는데 그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영화에 진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너무 정말 웃긴 기발하네요, 정말. 기발해요. 예, 저는 불가마 시퀀스가 있는데 아니 저도 고민했어요. 그 태권도 장면하고 근데 태권도 장면을 할 때 너무 창피했어요. 솔직히 매 테이크 갈 때마다 너무 NG가 났던 장면이었고 그걸 쓸까 하다가 그러니까 불가마 씨는 어느 그 시퀀스 중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긴 장면인데 이때 얘기해도 되나 오정세 씨가 우정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거기부터 정세 씨가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된 그 시퀀스가 너무 재미있게 표현돼가지고 개인적으로 할 때 촬영 감독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NG가 많이 났던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 감독님이 보다가 웃음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NG가 났다? 그런 좋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당연히 불가마인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 형님이 얘기하셨지만 저희 영화 찍을 때 모든 다른 작품들도 뭐 다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쵸, 코미디를 하면. 맞아요. 근데 이 우리 작품은 할 때마다 매 씬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영화였어요. 자신을 속이고 괜찮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매 순간 정말로 이 불가마 나만 씨는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니에요. 모두가 네, 불가마 씨는요. 곧 잊혀질 거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게 저는 여기 나오진 않는데 리딩할 때 그런 리딩할 때 터져도 영화 찍고 나면 안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웃으면 관객들이 이건 이제 나쁜 놈들이다 진짜. 이거 약간 그 정도로. 일부러 안 웃는 거다. 안 이거는 웃으면 참으려고 하는 거다. 섭섭해. 그 정도로 너무 재밌는 씬이어서 기대하도록 예. 불가마 더욱 기대가 됩니다. 내가 뽑는 킬링 로맨스의 강점입니다. 강점. 세상에 없던 이야기, 장르. 정말 처음 보는 장르다. 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열애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 때문에 또 범우 씨도 그렇고 우리 영찬이도 그렇고 조나단도 함께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고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실지. 예, 23년을 살아가는 또 영화 관객들, 또 한국 영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만났을 때 사실 영화라는 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소통하는 장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대중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실까, 또 웃으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비슷한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도 그렇고 이게 색감, 구성, 그런 것도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어떤 현장보다 많이 웃었던 현장 같아요. 행복했고 진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현장을 다 중에. 복귀해봤는데 가장 많이 웃었던 작품이었고 그 행복감이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관객이 웃을 차례입니다. 배유람 씨. 네, 저는 이거 인싸. 보시면 인싸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이건 그럼요. 인싸작이다. 이야기에 껴들질 못해요.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배우분들이요. 배우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고 가장 저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다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맞아요. 뭐. 그리고 성균 씨는 한 번은 그 후배들이 이 배우들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후배들 앞에서 너무 창피하다고. 후배분들이 저기 촬영장에 왔는데. 그래서 네. 그게 너무 다 고마웠던 것 같아요. 배우들 보는 재미가 이 영화는 확실히 다를 거고. 그쵸. 그리고 저희 이 영화 만들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 영화 나오고 우리 어쩌면 이민 가야 될. 설마요. 이렇게 정말 색다른 작품인데요. 근데 그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저희들끼리. 그 정도로 네. 정말 해바라기 이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영화 킬링 로맨스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나 저는 이 작품에서 킬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제작 영상이나 예고편을 봤을 때 마치 뮤지컬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발리우드 영화처럼 음악과 안무가 너무나 신선하고 흥겹더라고요. 이번에 모니카 씨가 안무가 모니카 맞아요. 씨가 전체 안무 감독으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감독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모니카 선생님이 모니카 쌤이 저랑 친분이 있어서 그냥 무작정 찾아갔었어요. 모니카 쌤을.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모니카 쌤이 지금 그 수파 하기 완전, 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도 너무 멋있었었고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철학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존경스러운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꼭 이분이랑 해야겠다. 근데 처음엔 거절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다 자기는 그런 쪽에.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더니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또 수우파가 바로 터져갖고 그렇죠. 지금은 근데 너무 어제도 또 오셔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 영화 도와주시고 너무 좋으세요. 너무 그 감동스러워요. 얘기 듣고 나니까 안무가 또 궁금하고 네. 음악도 이번에 대박이라면서요, 한희 씨. 네, 사실 저희가 진짜 이렇게 고퀄이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고퀄의 그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진짜 모니카 선생님도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셔가지고 이 대본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말 그 캐릭터의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신나면 신나는 걸 표현하는 게 춤이다. 그리고 이렇게 걷는 어떤 것도 안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결하고 너무 잘 맞았었어요. 다행히 모니카 선생님이랑 친분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분하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정도로. 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또 달파랑 감독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고의 정말 음악 감독. 최고의 영화 음악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른 작품들을 같이 달파랑 감독님이랑 해봐도 정말 한 10배는 정말 무지하게 괴롭히시더라고요. 원석 감독님이 이거 해줘 형, 이거 더 해줘 하셔가지고 작업 완성도를 계속 높이시는데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고퀄인데 너무 부담스럽게 고퀄이다 이런 생각을 발파란 할 정도로. 감독님께 또에서도 또 굉장한 도전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셨을 거예요, 네, 분명히. 대단합니다. 저희 영화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꼭 극장에 오셔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뭐랄까 되게 새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보고 싶거나 다른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동물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트렌드에 예민하신 그런 분들 꼭 오셔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오늘 이렇게 와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 영화를 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극장에서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화가 이제 관객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처럼 몇 년 만에 기자분들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영화 홍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극장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대화들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화를 찍고 나서 이렇게 영화관에 영화가 상영되는 게 어떨까라고 궁금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실까가 이렇게까지 궁금한 것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무튼 무쪼록 이런 시기지만 개봉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관객분들이 킬링 로맨스 또 사랑해 주시고 극장 찾아주셔서 또 좋은 또 한국 영화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킬링 로맨스도 네,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한테 말씀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기자분들 기사 좀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영화 재밌어요. 그리고 좀 한국 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오늘 기자님들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갖고 가시고요, 여러분들. 네 우리 기자님들도 네. 정말 많은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바쁘시죠? 자 네. 이제 준비해 주시면 기다려 주시면 네 무대 옆쪽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 무대 정리하고 빠르게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